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손 말고 발 모양입니다. 지금 4번과 같은 모습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습을 보면 손을 이제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손 말고 다리 모양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한 3, 4명 있는 모임 자리에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이제 테이블은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리 모양을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앉을 때 다리 자세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의식을 통해 발사되는 명령을 기반으로 앉을 때 다리를 어떻게 두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위험이나 불안을 느낀다던가 지루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다리 자세가 이제 감정과 성향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의 다리 모양이 어떠한 것 같은지 선택을 하셨으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반듯한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피든 무릎을 굽히든 다리를 아까 앞에 2번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예 벌린 게 아니라 완전히 붙이거나 아니면 살짝만 벌린 그런 반듯한 자세. 이러한 자세의 주요 특성으로는 이제 지능적, 합리적, 시간을 엄수하는 성격, 스마트워커가 저는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워커, 그 다음에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 솔직하지만 내성적인 사람.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연구까지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 따르면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펴고 반듯하게 앉는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몸짓이기도 하며 지능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엄수하는 성격, 그래서 회의나 면접 등 어디든 늦게 도착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솔직하지만 내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며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더 시간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의 변화 사건을 감지할 줄 아는 성격. 뭔가 좀 좋은 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번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분들, 내 성격이 진짜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과 같이 다리를 쩍 벌린 자세. 주요 특성으로는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집중력이 부족하고 빨리 지루해함,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쩍벌이라고 하는 이 자세는 이제 자신 중심적인 느낌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만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격.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겉으로는 이제 다리를 벌린 것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쩍벌을 주로 하는 사람은
혼돈스럽고 일정이 혼잡할 가능성도 많고 집중력이 부족해 산만한 면도 보이기도 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탐구하고 매료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마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현명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왜? 나는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한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아 놓고. 그리고 말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뱉기도 하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잃어버리고 대화를 하는 성격. 쉽게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고 관계를 그만두는 성향이 높아서 주변에 많은 자극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쩍벌 자세. 그 다음에 다리를 꼬은 자세. 아까 벌린 자세는 뭔가 좀 겉으로 표면하는 것 같고, 뭔가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뭔가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요 특성으로 예술적이며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꾸는 사람, 방어적이며 닫힌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만의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 것 같은데, 다리를 꼬갖는 사람들은 종종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며 환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방어적이며 닫힌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자기 방어 자세로 누군가를 자신의 삶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지 않더라도 현재의 심정이 여유로운지 두려움을 느끼는지 판독이 가능한 또 다른 몸짓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상대방을 향해 발을 뻗어 놓는다면 자신감 있게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너무 꽉 꼬고 있거나 신경질적으로 움직인다면 대부분 이제 불편한 뜻으로 파악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화 중에 이제 다리를 꼬고 앉을 때 특히 발이 문을 향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팔까지 꼬고 있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 이런 이제 의사소통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를 주말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어떤 성격이야, 어떤 성향인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방어적이며 닫힌 성격에 했다가 등을 한 대 맞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 것 같으세요? 또 이제 넘어가서 4번 발목을 교차한 자세. 주요 특성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고 황홀함, 야심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발목을 꼬고 앉는 것은 이제 영국 왕실 가족의 흔한 자세, 앉는 자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세련되며 차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상황에서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 어떤 일에 부딪혀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 믿으며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감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끈질기게 일하기 때문에 업무적 성과도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아까 와이프한테 제가 체크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발목을 꼬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인생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라는 좀 주의인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좋은 청취자이며 다른 사람의 비밀도 잘 지키지만 자신의 비밀이나 다음 계획을 타인의 공유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고,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만한 면도 있고 외모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황에 맞춰서 외모 관리를 할 줄 알며 세련된 방식으로 불안을 감추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 전문가들이 발목을 꼬고 앉으면 경우에 따라서 방어적이며 불안한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법당국이나 군대 등 이제 관련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 중에 발목을 꼬고 앉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숨기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은 발목을 교차하고 앉는 승객은 긴장이나 불안의 징후로 인식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서비스를 받는 훈련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진짠지는 제가 승무원 분들이 오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발목을 교차한 이러한 자세. 그다음 영국에서 아까 제가 영국 왕실에서 취하는 자세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가 해서 영국 왕실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발목을 꼬고 있는 자세가 있던데 발목을 꼬고 앉는 자세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러한 자세가 이제 발목을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 주요 특성으로 자신감, 지배적, 젊음, 안전함, 만족, 논쟁적, 경쟁적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를 교차시켜서 사자 모양을 만드는 이 자세는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성격을 보여주며 성별에 관계없이 다리를 교차해 앉는 경우 다른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 비해 더 지배적이며 편안하며 자신감 있고 젊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뇌와 에너지를 쏟는 사람. 이들에게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혜롭게 일하며 업무 경력과 교육을 통해 진취적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측면의 삶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더 열심이라는 뜻이고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다리를 사자로 만드는 이 자세는 신체적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논쟁적이거나 경쟁적인 성향도 있으며 자신의 의견 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의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봤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다리 모양은 어떠세요? 이러한 앉는 자세로 인해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화의 오류겠죠. 이 모습만 보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다각도의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 가져온 내용을 한번 본 거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발목을 꼬고 있는 자세, 와이프는 이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요즘에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시던데 범죄인을 신문하거나 할 때나 그 범죄인을 신문할 때 앉는 자세로 인해서 되게 이 사람이 성향에 대해서 판단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심리 상태와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앞에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이제 다른 몸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다가 심리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세가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왼쪽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예전 사진이죠.
오른쪽은 이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 두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누가 더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모으고 약간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허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이러한 자세라고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몸을 크게 만드는 확대 자세를 취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몸을 작게 만드는 축소 자세를 취하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몸동작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는 내 사회적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의 자세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협상을 하는 거죠. 위 사진과 같은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순식간에 정하게 되죠. 거꾸로 말하면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들을 가치가 있는지 마음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츠린 자세 보면 좀 어떠세요? 뭔가 좀 위축돼 보이고 뭔가 좀 소심할 것 같고 일 처리가 좀 미숙할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몸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좀 위축돼 있고 소심하고 일도 좀 잘 못해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보면 8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세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가 정서적,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결과에서 보면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과 구부정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똑바로 앉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부정한 사람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책을 잠시 소개할까 하는데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는 바닷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닷가재,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랍스타, 굉장히 맛있죠. 이러한 바닷가재가 바다의 밑바닥을 기면서 살고 있는데 바닥을 기면서 거기서 먹이도 찾고 은신처도 찾으면서 근데 이제 좋은 은신처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의 밑바닥에서 가재들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겠죠. 대개는 이제 서로에게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물질, 그 물질에는 뭐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기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가. 뭐 이 정도 이제 위협을 물질로 이제 가한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집게발로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인데 패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잔뜩 수그린 자세로 바닥을 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승자는 몸을 쭉 펴고 집게발을 들고 뽐내면서 다닌다라고 하고요. 이때 승자, 그러니까 바닥까지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살펴보면 승리자와 패배자는 신경화학적 상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데 승리한 바닥까지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의 수치는 낮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패배한 바닥까지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로토닌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많으면 행복한 거고 옥토파민은 좀 우울감, 옥토파민이 분비되면 그래서 좀 우울증으로 보시면 간단한데
옥토파민 수치가 낮고 이제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바닥까지는 아까 앞에서 승자의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면서 걸으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닥까지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계속 쌓이다 보면 싸움에서 많이 진 바닥까지일수록 그 세로토닌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에는 이겼던 바닥까지한테도 덤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러한 바닥까지에게 세로토닌을 투입하면 지고 난 뒤에도 승자에게 계속해서 덤비는 걸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세로토닌을 그러면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자세가 지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뇌에서 이제 신호가 내려와서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몸의 자세에 따라서 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뇌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자세는 중요한 정보로서 체화된 인지 분야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몸의 경험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진다. 즉, 몸이 뇌에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몸이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로토닌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졌지만은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나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면 진취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뭐 드라마에서도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연애에 실패했거나 그럼 어때요? 막 술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좀 위축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제 힘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지속이 된다거나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이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직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뇌과학자인 이제 캐롤라인 징크라는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뇌는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개발하는 영역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관찰하면서 본인의 서열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뇌의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서열이 낮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약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대할 거고 세로토닌은 더 줄게 되어서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악순환이 될 거다. 우리 연설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심리학자 줄리아 피셔 연구팀에 따르면은 이제 당당한 자세를 취했을 때 더 낙관적이게 되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세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 능력 또한 달라지는데 자신감 있는 자세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더 큰 결단력을 발휘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도 이러한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감 없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능력을 칭찬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성과를 잘 내서 칭찬을 해도 믿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려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많이들 보시죠.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혹은, 나 오늘따라 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나 오늘따라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거울 많이 보시는데, 어깨를 피고 똑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당당하게 서 있는 나를 보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사람, 이 느낌이 중요한 건데, 이 느낌으로 인해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루 종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말이 이제 거만하고 고압적인 위의 자세로 상대방을 좀 위협적이게 해라. 뭐 이러한 게 아니라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만 이제 짚어볼 거는 시종일관 그렇게 굽힌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광고하면서 계속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세를 바꾼다고 과연 내 삶이 달라질까? 삶이 달라지진 않지만 자세를 바꾸게 되면 세상과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러한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이제 몸의 자세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싶으면 허리를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어깨를 쫙 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제 자세와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뜨겁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